자, 체크해봐. 오늘 할 게 뭐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기장이란 말이 이제 나오죠. 자기장. 자기장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magnetic field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전기장, 물리에서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이 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다. 필드가 뭐니? 필드. 플레이그라운드 뭐 이 정도? 그죠? 그 펼쳐진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이 펼쳐진 공간을 우리는 자기력선이 펼쳐진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기장이 어떤 거냐면 자석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대 자석을 보통 예를 든다 그러면 막대 자석이 이제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너네 이제 자석은 원자 상태로도 자석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가지고 꼭 여기가 N극이 여기가 S극 아니야. 조금 이따 그 얘기도 설명할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유리판 위에다 올려놓고 저기다가 철가루를 착 뿌리면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 했을걸? 철가루가 촥 퍼진다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N극에서는 이렇게 나간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S극으로는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N극에서 자기장은 S극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나가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일 회곡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안 그려지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자기력선이야. 그리고 이 펼쳐진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극 여기 끝부분에 여기 S극 끝부분에 어때요?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 다른 데보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장이 세다 또는 자기력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책의 뒷부분에 첫 페이지 아랫부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자기력선은 단일 회곡선으로 되어 있고 서로 교차되거나 끊어지지 않더라.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고. 이걸 눈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유리판을 깔아놓고 어떻게 해요? 철가루를 착 뿌리면 철가루가 쭉 늘어진다고. 물론 철가루가 늘어져서 방향은 안 나와. 그 방향은 N극에서 S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그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인 거예요. 요 점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학년 정도 되니까 접선이 뭔지 알지? 그 다음에 여기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이걸 알아보는 게 이제 뭐냐면 그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보는 방법이 조그만 나침반을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 놓으면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이 자기장이 가는 방향이 됩니다. 그 방향이 바로 해보니까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만 알면 되냐면 자, 자기력선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정의하잖아. 그 다음에 자기력선이 촘촘하면 자기력이 세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이 뭐더라? 자기장의 방향이더라. 그런데 그 자기장의 방향의 그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은 뭘로 결정하냐면 유리판 위에다가 나침반을 조금만 나침반을 여러 개 놔둬봐. 그럼 나침반에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생겨요. 그 N극에 향하는 방향이 바로 이 접선의 방향이기도 하고 그게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 선을 연결했더니 이렇게 단일 회곡선으로 연결이 되더라. 서로 교차되거나 끊어지지 않더라. 이게 자기력선의 특징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장을 나타내는 자기장을 우리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앞으로 B라고 표시할 거예요. 근데 이 B라고 표시하는 이 자기장의 다른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속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나가는 거, 자속이라고 하는 건 뭐 속도의 개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장이 쏟아져 들어가는 그 자기력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의 밀도야. 좌속 밀도. 그래서 밀도가 촘촘하면 자기장이 센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 얘기. 그럼 자기장이 세면 당연히 자기력도 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속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 얘의 단위는 우리가 T라고 씁니다. 영어로는 테슬라라고 읽어. 테슬라. 과학자 이름이죠. 지금은 저기 어디 자동차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 그 친구가 만든 자동차 회사죠. 테슬라 전기 자동차. 이 T라고 또는 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랑 이렇게 돼 있는 같은 단위야.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하고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은 같은 단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자기장을 표시하는 단위야. 표시는 B라고 표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장 나오면서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오겠는데 우리 자기 자속, 자기력, 선속, 자기 선속이나 이런 것도 있어. 얘는 이렇게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라고 읽는데 자기 선속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가 BS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S라고 하는 단위 면적에 이 자기력선이 막 쏟아져 자기장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하고 그 다음에 이 S 면적하고의 적분값이야. 우리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자기 선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웨버라고 하는 단위를 설명하려고 선생님 이걸 설명한 거야. 이 자기 선속의 단위가 웨버라고 읽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얘의 단위가 뭐라 그랬어?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했지. 거기에다가 면적이죠? 이거 면적이다. 그래서 면적은 미터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미터의 제곱이 사라지고 웨버만 남은 거야. 그래서 자기 선속의 단위가 웨버더라. 그때 자기장이 테슬라를 쓰는데 또는 테슬라 대신에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쓰더라. 이렇게 자기장에 관련된 표현 방식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됐죠? 자,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력선이 미치는 공간이다. 그 자기력선의 특징은 어떻다? 단일 회곡선이고 서로 끊어지거나 교차되거나 그렇지 않더라.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더라. 촘촘한 부분이 자기장이 세더라. 자기력도 크더라. 그죠? 그 다음에 접선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을 나타낼 때는 B라고 표현하는데 단위는 테슬라 또는 웨버 퍼 미터의 제곱이다.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다 설명한 거예요. 이제 우리 제목이 오늘 뭐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자석의 자기장이 아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야. 뒤에 다음 주 2주차에 우리 배울 것인데 이 자기장의 원인이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자기장이 생기는 원인은 물론 자석에서 생기지. 자석 같은 경우는 얘 타고나기를 자석물질이 있어. 자석물질.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원자핵이 들어있잖아.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축을 가지고 이게 전자야. 그래서 전자의 공전이에요. 전자의 공전 때문에 우리 전자가 만약에 이쪽 방향 지구 자전하는 것처럼 공전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이렇게 돈다 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겠지. 우리 오늘 이제 이거 배울 전류하고 자기장의 관계는 오름나사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지. 이렇게 흐르고 있지. 오름나사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야. 그래서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N극이 생기고 N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전자의 공전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기도 해요. 또 여기를 확대해 보면 얘가 전자잖아. 전자축이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이거 전자다. 전자도 이렇게 지구처럼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자전한다. 지수. 그럼 전자가 이렇게 도니까 전류의 방향은 반대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얘도 N극이 되고 얘도 S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의 자전이에요. 그래서 공전하고 자전으로 자기장의 원인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통 물질들 같은 경우는 이 원자들은
원자들은 다 이렇게 방향성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공전 방향에 대해서는 웬만하게 상쇄가 돼요. 그거에 비해서 전자의 스핀이죠. 전자의 스핀이 훨씬 더 자기장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어떤 물질이든 전자의 스핀이 자기장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 이유는 뭐예요? 공전하는 이 자기장은 원자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상쇄되는, 방향성이 상쇄된다. 그거에 비해서 전자의 자전은 영향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장의 원인은 전자의 공전하고 전자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거다. 오늘 사실은 또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야. 요게 자기장의 원인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근데 이제 자기장의 원인을 우리는 어디서 찾는 거야? 전류에서 찾는 거야. 전류는 결국은 전자의 흐름이잖아. 전자 흘러가는 거에 반대 방향이잖아. 전류가.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러면 직선도선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직선도선에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거부터 출발을 해야지. 여기 이제 전류가 직선으로 이렇게 흐르잖니? 그러면 우리 앙페르 법칙이라고 책에 나와있지. 오른나사 법칙. 그래서 오른손으로 전부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엄지손가락이라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으로 돌리는 거야. 나머지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더라. 자, 직선으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은 그거의 직각인 원형으로 이렇게 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전류가 이렇게 원형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을 거니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항상 이런 관계가 있어. 오른나사 법칙이야. 앙페르 법칙, 오른나사 법칙. 항상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전류면 이게 자기장. 이게 자기장이면 이게 전류. 그리고 자기장은 항상 어떻게 된다? N에서 S로 나간다. N극에서 나가서 S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직선도선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 직선도선이 이제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이런 직선도선이 있어. 여기로 전류 I가 흘러간다고. 전류 I가 흘러가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기장을 한번 그려볼게. 자기장이 아마 이렇게 생길 것이다. 직선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하나만 더 그립시다. 이렇게 생길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장이나 전류를 뭘로 그렸냐면 이렇게 화살표로 그렸어. 화살이 날아가는 걸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칠판면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얘가 들어가고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칠판면에 이쪽은 들어가고 이쪽은 나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거냐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화살이 박히고 있어. 그럼 우리가 쳐다보면 이대로 쳐다보면 뒷꽁무니만 보이죠? 뒷꽁무니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X라고 표시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돌아가고 나오지. 너네한테 나오고 있지? 나오면 여기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일 것이야. 촉이 보여야 되니까. 여기 앞대가리가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촉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촉이 보여야 돼요. 촉이 보여야 돼요. 촉이 보여야 돼요. 선생님이 왜 동그라미 크기를 다르게 그렸을까? 도선에 가까우면 세다 이거야. 도선에서 멀어지면 작아진다 이 얘기야. 그 얘기를 미리 육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크기를 멀어지면 작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애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가까우면 센 자기장이 흐르는 거 당연한 거지. 이게 바로 그러면 어떤 점 P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R이라고 하는 거기에 떨어져 있다 내가. 그러면 이 P점에서의 자기장을 우리는 P점에서의 자기장을 이렇게 한다. 얘는 어떻게 R분의 I라고 하는 거 같더라는 거지. 이게 이제 공식이죠.
자기장이라고 하면 어떤 알떨어진 거리에서의 자기장이라고 하면 이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은 뭐예요?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더라는 거지. 전류가 크면 크고 거리가 멀면 작아지고. 물론 이제 이게 물리 1에서 이렇게 하면 끝나. 근데 물리 2까지 가면 K가 여기가 뭐 7 곱하기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7의 마이너스 7승이다. 이런 값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참고로 봐서 이거 어떻게 쓰면 되니? 일반식으로 쓰면 BP를 이퀄로 나타내고 K에 뭐 R분의 R 이렇게 나타내겠지. 이건 비례하는 거고 이거 비례 상수를 써주면 이퀄이잖아. 그지? 근데 그 K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더라. 뭐 이 정도로 물리 2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몰라도 돼. 굳이 계산하면 K라고 놓고 계산해도 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이게 바로 직선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이다. 그리고 우리 방향은 이쪽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이쪽은 나오는 방향이다. 즉각 이 뭐라 그러니? 수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콩무늬가 보이고 나오는 건 촉이 보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직선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이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고 니네들한테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나? 합성자기장. 수능에서는 이 합성자기장이 나온다고.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도선이 이런 도선이 있다고. 도선이 여기에 이런 도선이 있다. 도선이 한 3개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 도선이 있고 여기는 B 도선이 있고 여기 C 도선이 있다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이제 보통 요새는 D로 많이 나오더라고. 거리가 여기도 D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D고요. 여기까지 여기도 D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점을 우리 P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점을 Q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놓고 이제 전류를 흘려보자고. 이쪽에는 전류가 I라는 전류가 흘러요. 얘는 거꾸로 2I라는 전류가 흐른다고 해봅시다. 이쪽은 또 반대로 3I가 흘러간다. 이렇게 했을 때 P점에서 또는 Q점에서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P점 먼저 해볼까? P점에서의 자기장이 생기면 어떻게 구할 거냐? P점 한번 해볼까요? 여기 P점. P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P점에서 합성 자기장 우리 어떻게 씁니까? BP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럼 BP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 P점 기준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A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겠지,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겠지, C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겠지. 그게 P점에 다 모이는 애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 써볼게요. A 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B 도선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C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써주면 된다는 것이지. 자, 여기 우리 식으로 그냥 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되냐? A 도선에 의한 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이렇게 들어가는 애를 플러스로 정하자. 나오는 애를 마이너스로. 이건 니네 마음이야. 나는 이렇게 정하고 싶고. 이건 니네가 문제마다 니네 정하면 돼. 나오는 걸 플러스로 하고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 해도 돼. 결과만 분석을 잘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죠? 이걸 먼저 정하고 가야 된다. 나는 지금 들어가는 걸 플러스로 하고 싶은 거야. 자, 이거 봐봐. A 도선에 의한 P점이죠? 이렇게 들어가지. 들어갔다 나오지. 들어가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K에 플러스. 자, 얼마 떨어져 있어? D 떨어져 있고. 얼마 들어갔어? I지. 자, 이번에는 B에 의한 거야. B에 의한 거. B에 의한 거는 내려가지. 그러니까 들어가지 또. 들어가면 플러스죠. 그러니까 플러스에 K에 얼마 떨어져 있니? D 떨어져 있지. D 떨어져 있고 2I가 흘러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P점에 C에 의한 거죠. C는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고 나오지. 나온다고 P점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K에 나오는 거 마이너스. 자, 얼마? 하나, 둘, 셋이지. 그러니까 3D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4i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얘랑 얘랑 사라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만 남지. 뭐야? 플러스지? 아,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들어가는구나. P점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거 절대값의 크기만큼의 자기장이 생기겠구나. 이게 합성 자기장. 별거 아닙니다. 한 점을 놓고 도선 3개가 어떻게 작용할 건지 플러스 마이너스만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은 합성 자기장 구하는 게 핵심이야. 기본적인 건 이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원형도선이에요. 원형도선의 전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이렇게 제목을 적어봅시다. 자, 원형도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형도선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애가 있다고 해봅시다. 센터에 이 지점을 이제 P라고 놓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R 떨어져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로 뭐 I라고 합시다. I가 흘러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은 지금 내부에 나오고 있지. 이게 전류가 원형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다고. 또는 전류가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전류의 접선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놔봐.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냐면 요 라인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 여기에 이쪽이 들어가겠지. 점점 조그매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겠지. 점점 조그매지지.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됩니다. 그죠? 들어가고 전부 다. 그래서 이 주변은 전부 다 바깥쪽은 다 들어가는 자기장이에요. 원의 내부는 전부 다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길 거야. 이 원형도선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P점에 자기장을 계산해봐라고 하면 얘 똑같습니다. R분의 I가 됩니다. 뭐 공식도 아니고 것도 아니야. 똑같아.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 이제 이게 물리투에 가면 BP를 이퀄로 놓으면 K가 있으니까 다른 애 원형이니까 이제 프라임으로 합시다. R분의 I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K 프라임이 주어지긴 하는데 원형이기 때문에 파이가 하나 더 들어와. 10의 마이너스 7승 이런 식으로. 나중에 외울 때는 원이 하나 있으니까 파이다 뭐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에서는 공식은 안 나와. 여러분들이 그냥 K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됐죠? 이렇게 해서 원형도선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결정 지을 때 이제 얘도 마찬가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합성 자기장 구하면 되는 거죠. 합성 자기장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 있겠지. 이렇게 크게 하나 더 그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P점이요.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R 떨어져 있어요. 이쪽이 이제 이렇게 갖고 2R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2I가 흘러가고 반대 방향으로 3I가 흘러간다. 이랬을 때 얘가 그럼 이게 A도선이고 이게 B도선이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BP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A도선에 의한 자기장하고 B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합성 자기장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C가 얼마나 간단해요. 자, 얘는 우리 나오는 거잖아. 아까 들어가는 걸 그냥 플러스로 하기로 했으니까 나오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K 프라임의 R분의 2I 이렇게 쓰면 되죠. 얘는 이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K 프라임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2R분의 3I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통분하면 되죠. K 프라임의 어떻게 되냐? 2R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4I에 플러스 3I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네. 그죠? 그럼 결국은 나오는 거지. 나오는 거에 2R분의 I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이게 바로 합성 자기장 문제다. 됐죠? 그래서 원형도선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와.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우리 책에는 나와 있는데 굳이 선생님이 뭐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원형 도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거,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이렇게 들어있는 원형 도선 본 적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전류를 흘리는 거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 원형을 타고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돌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이렇게 도니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야.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기죠. 여기 이런 식으로 생기지. 그죠? 여기는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기고 여기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력선 알아보려고 여기다가 나침반 조그만 거를 갖다 놓으면 나침반의 반대의 방향이 N극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저 뒤편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쪽은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얘 똑같이 일로 내려오고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을 갖다 놓고 나침반의 방향이 N극이 향하는 방향이 바로 뭐다? 자기력선의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거.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 합성 자기장은 이렇게 구하면 돼. 실제 이제 얘네들을 괴롭히는 건 뭐다? 이 두 개가 짬뽕된 합성, 직선하고 원형 도선하고 짬뽕된 그런 합성 자기장이야. 그래서 어떤 자기장이냐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원형 도선하고 직선 도선이 짬뽕된 거.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애가 있어요.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 도선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지. 이렇게 이해하시겠나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도선이야. 그럼 여기 이제 전류가 예를 들어서 I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얘가 일로 돌아가겠지. 전류가 I가 이렇게 돌아가고 일로 나가서 일로 가는 것이지. 그럼 이제 센터가 얼마냐면 여기가 P점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DP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직선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이건 직선으로 보는 거고 이건 원형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B 직선 플러스 B의 원형 이렇게 하면 되겠지. P점에 작용하는 합성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럼 얘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자, 직선이니까 K에 얼마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R이라고 합시다. R분의 어떻게 되겠어? I 이렇게 돼.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합시다. 자, 지금 직선 도선은 나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원형 도선도 나오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K에 이번에 원형이니까 프라임 써줘야지. K 값이 달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얼분의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선생님은 그냥 들어가는 거를 플러스로 한 거야. 나오는 거를 마이너스로 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앞으로 그냥 이렇게 정해도 돼. 굳이 문제에서 이걸 바꾸지 않는 한은 이렇게 정해놓고 가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주관식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이 방향 잘 정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끊어졌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여기서 이제 전류 I를 똑같이 흘린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갖다 여기 끊어졌으니까 일로 흐른다고 전류 I가 이렇게 돌아서 I가 일로 나간다고. 그럼 여기 이제 P점이 있겠지. P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합성 자기장 구하는 거니까 BP는 어떻게 되는 거야? P에 이번에 여기 A 도선, B 도선이라고 합시다. A, B라고 하지 말고 직선이라고 하자. 직선 도선에 의한 거랑 B의 원형 도선에 의한 게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냐? 직선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K에 어떻게 되는 거야? R분의 I 이렇게 돼. 근데 이번에는 이 들어가는 거지. 원형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K 프라임에 R분의 I.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더라고요.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일단 지면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좀 필기를 좀 해놓읍시다.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우리 교과서의 교재에는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거 좀 적어놔야 돼.